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원의 100세 시대 강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네에 있는 헬스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저스틴 킴 퍼스널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과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킴 퍼스널 트레이너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운동이 뇌 건강에 좋은 이유,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는 운동, 네. 또 동네 헬스장 이용하기 이렇게 네. 세 편의 방송이 나간 이후에 시청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 시청자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네. 했어요. 네네. 그 맨날 서서 말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다가 네.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이제 조금 어색한데요. 네. 오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성심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집니다. 뭐 누구나 많이 갖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살을 빠지는 방법의 운동 방법이 아니에요. 운동하면 그냥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이어트 운동 방법을 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전편에서 다뤘던 전신 운동 5가지 꼭 필수로 하는 거, 그리고 헬스장 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 이제 그러한 스텝들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운동 방법으로 가기 위한 기초 단계를 다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분께서 가로치시고 뱃살이 절대로 안 빠져요 라고 하셨는데 모든 전 세계 여성분들의 고민이 이제 뱃살, 네. 팔뚝살, 뭐 등 옆구리살, 네. 허벅지, 뭐 엉덩이 이런 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가장 큰 원인은 간단하게 보시면 근육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지금 안 빠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쓰지 않는 여역의 근육들이에요. 손등에 살쪘어요, 뭐 발가락에 살쪘어요 이런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손이 포동포동하거나 네. 발등이 포동포동해지신 분들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도 안 움직이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부위는 지방화가 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나 팔뚝이나 등의 근육이 점점 이제 살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근육이 빠지고 지방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운동이 빨리 시급한 편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40세가 넘으면서 체력 저하가 급격히 느껴지는데 운동하면 좋아지나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네, 네. 좋아집니다. 좋아지시고요. 네. 대부분 저의 회원님들이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세요. 다리 근력이 빠지고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ong덩이 힙이 이제 바지를 입었을 때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근육이 감소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40대에 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대사량들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몸에서 유일하게 생성될 수 있는 것 자체는 근육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을 주 2, 3회 정도 통해서 하시면 충분히 극복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전에도 그 다음 질문이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야 되나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딱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 2, 3회 정도 이상은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안 되고요. 왜냐면 주가 7일이잖아요. 네. 적어도 반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하루 운동하시고 뭐 한 2, 3일 있다가 한 번 정도 해야지만 저희 컨디셔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2, 3회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 4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해주시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도 현대인들의 각자의 생활에 영향이 미칠 거고 물론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지만 효율 대비로 본다고 한다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구성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40분만 딱 해요. 네. 그럼 40분은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될까요?
한 10분 정도는 웜업 및,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그 다음에 간단하게 뛰는 유산소 운동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한 20-30분 정도는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 대신에 운동하는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조금 쉬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집중도 있게 20-30분 정도 구성해 주시고요. 마지막 5분, 10분 스트레칭 해주시고, 뭐, 현대에 들어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명상 정도, 한 5분 정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스트레칭 시간에 끝나고 나서 조용한 음악을 듣고 명상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운동을 하는 게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 하루를 마감을 하든 아니면 하루를 시작을 하든 뭔가의 에너지원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뭐 잘했고,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잘할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좀 칭찬해주는 시간도 가지시면서 내 몸에 대한 이완도 하고 다시 에너지를 얻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끝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부좌 자세로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네. 뭐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심장 박동수나 모든 근육들이 썼던 거를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릴렉스 다운 시키는 시간을 저는 이제 명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뭐 인도식의 뭐 그런 명상을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면 좋은지 저녁에 하면 좋은지 또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는 거의 상위권의 우리 선수층, 엘리트 선수층에만 해당이 조금 되는 부분이에요. 일반인은 물어볼 가치가 없다? 네, 뭐 굳이 네, 뭐 아침에 네. 해야 되냐, 내가 저녁에 해야 되냐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편한 시간,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네. 내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약간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답변이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분들, 중급자분들, 상급자분들에 따라서 대답을 다르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초급자는 지금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네. 무조건 많이 해라. 네, 그럼 중급자는요? 중급자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화를 갖추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요? 아침이나 네. 저녁. 그래야지 저희 근육들이 쉬는 타임과 일하는 타임을 구분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성장을 가져가는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화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위로 갈수록은 그런 뭐 몇 분의 차이로 내 몸의 컨디셔닝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그렇구나. 먹는 거 분수까지도, 먹는 그람 수까지도, 물 먹는 그람 수까지도 더 위로 갈수록 훨씬 더 절제와 통제가 훨씬 더 많은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운동을 하면요, 그날은 되게 근육이 약간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네. 좀 많이 당겨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날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네. 근육통이고 회복되고 있다라는 증거고, 네. 근육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찬스의 이제 그런 신호인데요. 보통 그 날보다 그 날을 지난 다음 날 아침이 가장 아마 근육통이 심할 거예요. 그쵸, 막 다다음 날 정도. 당긴다고. 네. 예. 당기고 막 이렇게 걸음도 느려지고, 네. 이제 저희 근육에 손상이 왔기 때문에 근육의 손상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몸의 이제 신호인 거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 말아라, 쉬어라. 라고 하는 신호인데, 그런 거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웜업으로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 있고요. 너무 심한 통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스트레칭 후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뭐 하루 쉬고 하루 해라, 뭐 휴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증상은 한 2-3주 정도 운동을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세요. 2-3주 꾸준히 하면은 운동을 네. 해도 안 당겨요? 네, 대부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가 있었는데, 네. 회원을 등록을 하고 네. 운동을 이제 하실 때 보통 한 65에서 70% 정도가 2주 안에 안 나오세요. 근육통 때문에. 열심히 해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지 딱 네, 끊었어요. 너무 당겨요. 오늘 가서 막 운동하고 막 네. 뛰고 막 해요. 네. 근데 근육통이 너무 아파. 그래서 막 앓고 있다가 2-3일 뒤에 또 다른 굳은 의지로 또 나와. 네. 또 힘들어.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 해야지 하고 일주일을 쉬어요.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시 내가 그 근육통을 또 이겨내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조금만 있다 해야지.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한 2-3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한 7-80%의
고통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는 이상은 또 평균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 고통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몸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맞나요? 정답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요. 네. 특히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운동하시고 헬스장에서 아니면 집에서 푸시업을 막 이렇게 하시고 갑자기 막 가슴이 커지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팔 같은 데가 막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얻으세요. 근데 샤워장 가서 샤워를 딱 하고 프로틴을 딱 먹으면 갑자기 내 근육이 없어져. 그래요? 순간적으로 약 10에서 15분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펌핑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문 용어로는 이제 펌핑. 네, 펌핑이 됐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근육이 있어야지만 펌핑되는 정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근육이 없는 일반인 분들은 아무리 펌핑을 해도 근육이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펌핑이 많이 못 느끼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얼얼한 느낌을 갖는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근육인지 아닌지에 대한 느낌은 근육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만졌을 때 뭔가 딱딱함이 느껴지고 네. 텐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부풀어 올라 딱딱해진 느낌에도 그게 근육 아닌가? 네. 라는 현상을 갖는데 네. 약 한 10에서 15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네. 저희 몸은 돌아가게 돼 있고요.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혈류량이 증가되고 혈관 자체가 펌핑이 되기 때문에 그 근육 세포 안에 들어가는 혈관 자체가 넓어져서 우리가 근육이 넓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은 나 근육 생겼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알통 생겼어 막 딱딱하게 됐죠. 물론 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다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얻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죠. 예, 또 그 다음 질문이 어깨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어깨나 허리.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 이제 이상 분들이 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의 이제 부상은 안고 계세요. 특히 이제 50대가 또 넘어가시는 분들은 50견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어디가 아픈데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결론적인 답변은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증이 있어도요? 네. 이제 그 통증을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의학인의 어느 정도의 소견이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소견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의견까지 안 가고 약간의 통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운동을 하는 전문인을 만나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을 정확하게 알고서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트레이너로서 이렇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약 한 8년 넘게 이제 트레이너를 한국에서도 했었고,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라는 것을 운동은 다이어트다라는 거를 꼭 이꼬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운동은 건강, 그리고 그 건강 안에는 다이어트라는 카테고리도 있고, 뭐 기능을 살리는 운동도 있고, 뭐 재활도 있고, 좀 더 내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더 액티브한 운동도 있지만, 꼭 운동을 하면은 살 빠져야 된다. 운동을 하면은 저녁 안 먹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한다면 20대에 하든 30대에 하든 60대, 70대에 하든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오랫동안 다치지 않고 또 나만의 것의 운동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하면서의 느끼는 저의 운동이라는 걸 소개시켜주고 싶은 저의 마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대답에 좀 더 이어서 나만의 운동 스타일의 방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각자의 캐릭터만큼의 운동은 다양하게 조금 적용될 수 있거든요. 꼭 뭐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 꼭 유산소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은 너무나 틀려요. 각자 스토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뭐 몇 시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는 개개인마다 다 효율적인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그럼 자기 스타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경험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트레이너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남들이 성공했던 좋은 길에 대한 예시를 트레이너가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미리 경험을 하셨으니까. 경험도 했고 예.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다른 회원님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얻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빨리 적용할 수 있게끔 나한테 맞는 길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트레이너의 역할이에요. 트레이너가 뭐 어디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단순한 대답을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트레이너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트레이너로서 다른 트레이너나 아니면 뭐 다른 운동을 하실 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입니다. 네. 네. 그 미래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 유망 직업 중에 하나가 퍼스널 트레이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정말 그 각자의 그 개성을 살리는 그런 스타일을, 운동의 스타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 2, 3주만 좀 꾸준히 운동하셔서 근육 통증이 없이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였습니다.